오늘의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선익 시스템이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 지금은 좀 다소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메타버스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계 각국 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니까 네.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어떤 이야기죠?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사실 이 미래지향제 산업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했는데, 근데 이제부터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태스크포스를 이제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K 콘텐츠와 그리고 K-팝 이 부분을 이제 결합하는 것이죠. 그 ICT 산업,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이 ICT 산업과의 이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메타버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민원 관리와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혁신 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예로는 그 과학관이나 뭐 도서관, 그리고 이제 미술관, 뭐 국립대학, 그리고 뭐 공공의료 같은 이 공공 인프라 서비스를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이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업무 처리 이런 부분을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메타버스가 사실 뭐 엔터나 이쪽으로 이제 가장 먼저 적용이 되지만 이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업무라든지 그냥 교육 이쪽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플랫폼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초반은 데스크탑 PC였죠. 그다음에 2000년도 중반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 가장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전환되는 것처럼 네.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부를 만큼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로는 1년 새 140만 대가 팔리고 있는 가상현실 웨어러블 기기죠. 오클러스 이 퀘스트 2의 이 보급 속도가 네. 2007년 스마트폰 보급 속도보다 빠른 건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그 굉장한 스피드를 내면서 그 기계가 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가상화폐 메타버스를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런가 이게 지금 당장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그려서 주가에 반응을 하는 건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네. 지금 사실 엄청난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가수들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뭐 이제 지금 콘서트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 메타버스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들에게 의뢰를 해서 다양한 어떤 시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서 콘서트를 한다든지, 네. 해외 아티스트들도 예를 들면 빅히트의 어떤 그 위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그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네. 뭐 VR 기기 한번 체험해 보셨죠? 이렇게 한번 쓰는 거. 네, 저는 어지럽던데. 네, 그게 다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등등 현재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예. 수소차주들도요. 수소주들도 사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맞잖아요. 그래서 네. 수소주들도 우리 시장에서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됐다가 지금은 수소 관련주에 갇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메타버스주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시세를 분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가 이게 정말 실적으로 찍힐 때까지는 또 감옥같이 주주분들을 갖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많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가 나고 있는
회사가 실제로 있고요. 네. 아닌 회사도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많고요.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들은 많고, 다만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또 어떤 공공 인프라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확립이 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의 수혜주를 찾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지, 게임 산업 등등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한 차례 또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또 그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고요. 점차 발달이 된다는 것이죠, 게임 분야는. 근데 다만 이제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를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마로서 반짝 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실현화되고 있는 회사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옥석을 잘 가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 안에서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하드웨어 쪽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보다 그렇죠. 하드웨어 쪽이죠. 그렇죠. OLED니까. 하드웨어 쪽이죠. 예. 사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사실 선익 시스템은 이 OLED 소형 증착 전용으로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오큘러스 2 같은 이런 안경 있잖아요, 메타버스 안경에서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반도체, OLED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익 시스템이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강력한 뭐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 그리고 LG 같은 그런 기업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협력 회사들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메타버스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과연 그런 대기업들이 진출을 안 하게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선익 시스템은 이제서야 약간의 어떤 그 떠오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테마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수혜주는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을 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줘서 다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불안하다. 왜냐면 하드웨어 쪽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찐수의 소프트웨어 쪽을 노려보자라고 한다면은 그 주인공으로 자이언트 스텝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조금 이제 AR이라든지 VR 관련된 그런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기업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AR 기반의 어떤 리얼타임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주목을 받을 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국내 유일하게 디즈니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등 이런 기업들에게 보안 평가 프로그램에서 모두 통과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자체 버추얼 스튜디오라 볼 수 있는 이 A1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이런 리얼타임 콘텐츠를 좀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디자인, 홀로그램 등 이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실감형 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좀 본다면,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애플 아케이드 게임처럼 이런 이제 게임 서비스를 이제 구독형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자이언트 스텝 이 넷플릭스와 실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런 넷플릭스 같은 이런 콘텐츠 기업과의 어떤 접목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의 기술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그럼 개인적으로 송동현 대표님은 이 메타버스 흐름에 같이 동반해서 지금 좀 타고 계신지, 네.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을 고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을 고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눈여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향후에 발전한 분야도 많고 향후 수혜주도 많겠지만, 이제 현재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좀 실적이 나올 수 있고 또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요,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이제 기업입니다. 자, 29990의 종목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은 20년 그 작년에 4분기 영업 적자를 이제 기록했지만, 이 별도 영업이라고 봤을 때는 7억 원이 찍히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영상 콘텐츠에 대한 AR, V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적자했던 기업이 턴어라운드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강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위지윅 스튜디오의 어떤 기술력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은 이제 승리호를 시작으로 향후 30여 편의 기대작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YG 엔터와 이런 합작한 그런 다목적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당사가 보유한 어떤 VFX 이런 기술이 그 엔터 기업과 그다음에 IT 기업과의 어떤 향후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텐트폴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네. 2분기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위직 스튜디오가 송동현 대표의 찜을 당했습니다. 네. 목표가 그리고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